네,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이제 본격화돼서 단독 확대회담이 있고요. 오찬을 하고 합의문이 이른바 하노이 선언이 발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은 많고요. 사실 당장 오늘이니까 일단 예. 어떤 내용이 담길지를 좀 보고 평가를 하면 될 텐데요. 일단 경제 분야 관련돼서는 좀 나올 수 있는 기대할 만한 것들이나 의제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이제 북한 핵 폐기 그걸 안전하게 요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재선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유도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체제 보장, 그다음에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경제 제재를 어떤 식으로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 과제인데요. 방향 지난번보다는 좋은 것들이 조금 더 진전된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변 핵 폐기나 그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 그다음에 남북 경협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나올 텐데요. 그런데 그레이엄 앨리슨과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애정된 전쟁이라는 이런 책을 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투키티데스 말씀하신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 있다. 그거는 핵이다 그랬는데 그만큼 핵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인내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으로서 이제 체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종전 선언을 좀 바라는 측면인데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 그런 게 좀 담길 수 있을는지, 혹은 이제 담기지 않더라도 북한의 소위 체제 위험이나 이런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얘기했던 투자자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는 계기가 될까요? 예, 우리나라 PER이 9배, 10배 늘 거기서 안팎에서 움직이죠. 그거는 그동안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한국의 배당성이 낮다,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 보니까 2017년에 배당 성향이 27%였는데요. 작년에 71%나 준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다른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부 공정경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 지배 구조도 조금씩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북핵 리스크 문제가 우리 주식시장을 계속 억눌렀는데요. 이것도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 1, 2월만 하더라도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같은 이런 경제 주간지 보면은 표지에 한국 전쟁, 미국이 북한을 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50 넘게 올랐는데 최근 보니까 29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측면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미국의 군사작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사실 언급이 됐었죠. 많이 변했죠. 그에 비하면 정말 격세지감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북한이 이제 베트남 경제 모형을 따라가고 그걸 선호하고 이번에도 가면 굉장히 현지 시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로서도 어차피 경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을 쫓아간다는 거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이모이라고 그러는데 1986년에 베트남이 시장 개방하고 개혁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뒤로 베트남 경제가 많이 발전됐는데 아마 북한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번에 그걸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북한 대표적인 기관지 노동신문을 보면은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해놨거든요. 이만큼 베트남 경제에 북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북한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당장은 금강산 관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얘기가 풀리지 않을까. 외교가에서는 그 부분은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중론이더군요. 두 가지가 재개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성공단 폐쇄가 전 폐쇄될 때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강의 한번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절반 정도 생산한다고 그럽니다. 네. 아마 이번에 북한 사람들이 거기 방문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삼성전자가 왜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생산하느냐? 네. 우선 임금이 싸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일을 금방 배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개성공단 임금이 그렇죠. 훨씬 더 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북한이 그 11년 의무 교육을 시킨다니까 네. 일을 또 빨리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돼 가지고 그 중소기업들이 지금 베트남 가서 사업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제가 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서 좀 알고 있는데요. 우선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 네. 그다음에 임금이 훨씬 더 높더라.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덜 부지런하더라.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개성공단을 다시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잘해가지고 우리 개성공단도 다시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뒷부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경협 효과가 근데 이제 기대감이 크고 이제 이걸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얼마의 돈이 들어갈 거면 얼마적 성과가 있을지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또 좀 너무 기대감이 큰 것 아닌가 회의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남북 경협 효과에 대한 큰 그림의 시각은 어떠세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매년 700억 달러 이상 흑자나는데 네. 그 돈이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나가거든요. 예, 저는 그 돈이 북한으로 가면은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정부나 가계 차원에서는 좀 부담될 수 있죠. 네. 통일 비용, 북한 지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고 정부가 돈을 쓰려면 또 가계가 세금을 많이 네. 내야 되죠. 그래서 소득 동독 통일될 때 이러한 걸 예상하고 오히려 소득 주민들이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었는데 정부 가계는 부담이 될 텐데요. 근데 기업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작년 9월 말에 한 608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돈을 왜 가지고 있느냐?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싼 노동력하고 네. 이 돈들이 결합되면은 사실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품질은 거의 비슷해졌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생산 비용이거든요. 예. 그 생산 비용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북한과 가지고 생산하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여러 과제 가운데 또 체제가 불안정해서 개성공단처럼 또 어찌 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게 큰 과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남북 평화 체제 예.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종전선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앞서가고 기대를 선반영하기 때문에요. 당장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투자자들도 그런 긴 흐름의 그림들을 그리고 어떤 기업이 효과가 있을 거지 이걸 봐야 되는데 당장 경협주가 오늘 올랐다가 내일 떨어졌다 이게 단기적으로 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대응도 사실 어렵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어찌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MSCI 거기 보면은 전 세계 주가가 어제까지 한 11% 올랐거든요. 미국 주가 11%,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18% 올랐는데요.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게 이게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냐. 근데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FOMC. 사실 12월하고 작년 12월, 1월 결과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만 해도 금리를 올해 두세 차례 올릴 것이다. 그런데 1월 FOMC는 인내심을 갖겠다. 그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지금 휴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협상 이런 기대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이런 기대들이 이미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경제 펀더멘탈, 기업 수익 이런 거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산업생산 전월보다 좀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했던데 근데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경기 저점에 1개월, 5개월 선행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아직도 우리 경기가 네. 좀 수축 국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주가와 가장 관계가 높은 경제 변수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내일 뭐 쉬는 날이지만 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거든요. 거기서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거의 0.88 정도 있는데요. 뭐 내일 수출도 한번 보고 지금은 좀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또 경협에 관한 얘기는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후에 좀 생각해야 될 거 얘기하면요. 지금 뭐 실적 얘기도 하셨지만 경기 논쟁이 계속 뜨겁습니다. 워낙 뭐 안 좋을 걸로 봤는데 올 초에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경기 뭐 그렇게 나빴던 거야? 이 경기 침체는 아니고 둔화였어. 뭐 오늘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바닥 찍고 나왔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문제, 사실 또 유로존의 우려, 뭐 또 브렉시트 우려감, 산적한 문제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변수 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하게 볼 경제 변수가 저는 미국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작년 중국 경제 성장 둔화됐죠. 유로, 일본 경제 성장 다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우리나라는 그 먼저 둔화됐고요. 근데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면 상당히 혼재된 상태예요. 일부 경제 지표 좋고 뭐 산업 생산,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난 12월 통계 보니까 1월 통계 보니까 감소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10년, 2년 국채 수익률이 아마 올 상반기에 역전되고요. 빠르는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치고 나면 과거 보면 평균 11개월에 걸쳐가지고 미국 S&P 500이 23%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지금 반등했지만은 지금 뭐 금리 정책 변화,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완화 이런 것들을 이미 반영했고요. 저는 앞으로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 주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오르기는 힘들고 오히려 그 2분기 중반, 뭐 3분기 가서는 다시 많이 하락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기를 지금은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오면서 기대감들이 커졌는데 경기에 대한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2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